예, 일단 다 넘어갔답니다. 목사님이 다 쓰셔가지고 넘어갔고, 그걸 규정에서 그걸 판으로 안 친답니다. 안 쳐가 다시 목사님한테 보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걸 목사님이 수정이가 가면은 이 책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할 건데요. 저는 잠깐 질문에 대답 너무 기시면 진행이 안 돼서 조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더 궁금했던 게 왜 홍 목사님은 캐나다를 갈 수밖에 없는가? 두 번째, 왜 홍 목사님은 재정 강의를 하는 도중에 멈추셨을까? 재정 강의, 재정 수풀을 하는 도중에 수풀을 앞에 나가서 강의를 안 하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지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질문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수풀 재정 수풀 재정학교 서울에서 하는 재정학교. 네네네. 네, 제가 이해했습니다. 네네. 제가 이해했습니다. 제가 짧게 해주세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이제 강의하는 수준들이 이제 우리가 다 검증이 되니 홍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좀 재정 강의에서 물러나면 좋겠다. 그래야 제자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느냐. 이러니까 홍 목사님 뭐라냐면 나보고 물러나라는구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직접적으로 그렇게는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목사님은 체일이나 세미나나 세마가 있는데 목사님이 재정 스쿨까지 다 하시니 우리 제자들에게 기회가 너무 안 온다. 근데 서문진 간사님이나 뭐 이재희 간사님이나 이시영 간사님도 다 지금 다니면서 강의하는데 메인 무대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사람들이 이게 크는데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은 재정 스쿨을 제자들이 컸으니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한테 많이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홍 목사님이 케냐를 가는 것은 책을 쓰기 위해 가다. 가장 큰 목적은 두 번째 재정 수풀을 하다가 중간에 멈춘 것은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이해가 제가 맞게 듣는 거겠죠? 재정 스쿨이 17개월 시작하는 중에 네. 4번, 네 번째, 4주 네, 시작하고는 코로나로 네. 그 아연 선교교에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선생님인데 강의는 안 하셨잖아요, 지금. 네네, 제가 재정 스쿨은 네. 홍 목사님한테 요청한 거는 2020년부터는 죄송한데 재정 스쿨에 목사님이 그냥 한 번이나 두 번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 리더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십 회의에서 내가 정식적으로 요청하고 홍 목사님이 처음에 이걸 2년 전부터 요청했기 네, 알겠습니다. 섭섭해하셨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호남이 아닌 여러 NC 간사들 중에 알고 싶어하는 비밀, 말 못하지 않는 비밀. 아까 말한 거기에 대해서 미진간님 말씀처럼 당사자가 없고 들은 사람이 없으니 말하랴 좀 아니 홍 목사님 말씀이 좋겠다.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홍 목사님이 또 실상 어떻게 오실지 몰라서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리더십, 이번 사역자회에서 알려졌던 범위, 그 범위 안에서는 제가 잠깐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목사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네. 뭐 검찰 얘기도 나오고 회계 얘기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떠냐면 말 한마디 실수 잘못하면 네. 혹시나 법적 분쟁인 거 가지고 뭔가를 실수할까봐 저희들이 변호사분을 5분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각기 다른 변호사를 5분 만나서 이 문제를 신경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논의할 때 변호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해주는 얘기들이 잘못하면 여기는 명예훼손에 크게 걸리겠다. 그게 누가 걸린다는 걸 떠나가지고요. 그리고 거짓 사실 유포에도 크게 걸리겠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단체가 실질적으로 만약 재정이 투명하고 횡령 사실이 없다면 그러면 이 단체가 지금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게 사기라든가 제가 그 이야기는 이해됐고요. 네, 의혹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변호사를 손해배상 만나서 청구까지 가겠다 네, 네. 이러면서 이제 아니 제가 이제 네. 너무 깊게 나가지 마시고 네. 깊게 나가는 게 그래서 아니고 제가 이 자리는
당사자가 없는 거는 네. 좀 지양해 달라.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단체로 모였고 카톡방 안에서도 단체로 거론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역자 방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그대로 가기가 너무 걱정하십니다. 제가 그러니까 간사님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질문이 네. 좀 이런 어떤 전체적인 거에 네네. 벗어나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네네. 그 부분은 다시 좀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손목을 많으십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음성 하나를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틀기 전에 네. 예의상 아니 그거는 미팅 간사님. 아니 잠깐. 아니, 잠깐만요. 네. 잠깐만. 여러분의 NCM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변함없는 거 우리 표옥 전도사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당사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한 번 더 만드십시다. 아니 그 당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는 네. 미진 간사님이 강상 간사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던 이야기를 좀 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이야기가 네. 그러니까 비전센터 이야기거나 네네. 아니면은 또 어떤 재정적인 의혹에 대한 이야기 같으면은 오늘 네. 공론화해서 얘기를 다 하고 싶어요. 네. 내가 잘못해서 용서도 하고 싶고 만약 그런 이야기가 예를 들면 어떤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라면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역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그 이야기가 잠깐만요. 네. 잠깐 지금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광상 간사님하고 했던 얘기를 네. 쓴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은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뭔지 소통이 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강상 간사님하고 말씀 들으시고 강상 간사님하고 잠깐만 전화 통화 내용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카톡으로 음성 보내준 내용이에요.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카톡으로 음성 네, 네, 보내준 얘기요. 그거는 들으라고 그게-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게 네. 우리 두 사람 안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네. 우리 두 사람 안에 이 두 사람 안에 했던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저는 이 문제가 예를 들면 이 두 사람의 관계되는 문제면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그 얘기를 문제가 좀- 적절치 않는데 사역자회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고 이야기하는 자체도 적절치 않지 않나요? 저는 잠깐만요. 사역 리더 회의에서 네. 제가 이 문제를 그렇게 거론하지 않았어요. 네, 저 사역자 리더 회의에서 hu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지 않았고요. 그 누가 거론했다던가요? 저는 사역자 회의에서 거론한 것은 비전센터에 관한 거예요. 잠깐만요. 저는 그 이 문제를 네. 제가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당사자가 계셔야 된다.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앞에 드러내놓고 거론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혹시 그러니까 혹시 지금 네. 이제 제가 좀 진행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지금 광상 간사님하고 미진 간사님이 개인적으로 소통했던 내용을 지금 틀렸다고 말씀하신 걸로 듣고 있는데 또 사역자 회의 내용을 얘기하니까 두 내용이 지금 같은 약간 겁니다. 응?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말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왜냐하면 간사님 이렇게 자꾸 이게 아니 좀 들어보시죠. 별것도 아닌데 내용이. 아니 음성을 녹음해서 들어줄 정도면 아이고 저희 황상 간사님이 틀어도 된다고 허락을 한 거니까요. 네. 예, 본인 여기 계시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으세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는 무슨 알고 내용인지 모르니까. 아니 저는 쏘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녹음해서 보낸 거는 강산 간사님 폰에도 있고 내 폰에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걸 은폐하거나 쏘기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강산 간사님하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한 것은 간사님 이런 예민한 법적 문제가 있으니 당사자가 없는 얘기는 일단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십시다 이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리고 강산 간사님도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스승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직접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자리 이야기 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제가 좀 잠깐 오해드리는데 네. 저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는데 계속 그렇게 막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잠깐 그래서 얘기해 내용을 먼저 주세요. 말씀해 네, 주시라고. 제가 음성 파일을 네. 보낸 내용이 뭔지를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들어보시게요. 아니 아까 그 총회 내용도 저희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네 그럼 잠깐만요, 광상 간사님.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두 분이 하신 얘기인데 이거를 오픈해도 되는 거입니까? 제가 지금 뭔지 아시나 봐요. 저는 지금 뭔지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광상한 사람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부분이 제가 NCMN 비전센터 고성 문제라든가 NCMN 자금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뭔가 논의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대화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논제이거나 개인적인 부분입니까?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용을 모르는데 지금 우리 간사님은 내용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광상 간사님이 허락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니 광상 간사님 당사자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마이크 좀 주세요. 이 내용이 지금 이 자리에 첫째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자리에 지금 적절한가? 마이크 하나만 더. 아니 마이크가 어디 갔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간사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표현을 하니까 간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저한테 아까 와서 이야기했던데요.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미진 간사님 저한테 보낸 음성 메시지 그리고 그 앞에 그 자매에게 보냈던 그날 그래서 카톡 교체된 거 그리고 저한테 보냈던 메시지 이걸 이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리더십과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 이 자리에 지금 공개되고 이렇게 막 걱정 안 하셔도 될 아니, 걱정의 문제가 아니라 글쎄. 논제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거 맞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일단 이제 제가 직접 그건 확인은 안 했지만은 지금 한 두어 군데에서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 이야기는 사연이동 모임에서도 언급이 됐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분들이 있었던 내용이긴 해요. 그럼 간사님에게 목사님과 자매에 관해서 간사님하고 자고 주고받던 어떤 내용들일까요? 이번에 주신 바로 며칠 전에 며칠이죠? 어젠가 그제인가 12일입니다. 12일. 예. 엄청 예, 엄청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걸 풀겠다는 것 같아요.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게 당연히 간사님한테 제가 우선 메시지를 4-5번 보냈거든요. 그 4-5번 전체가 별로 다 어떤 어렵거나 문제 있는 내용은 없어요. 다 내 심정이 얼마나 참담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강상 지부장님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얼마나 대화하고 싶은지 이런 것을 제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없는 내용이시고요. 그래도 큰 상관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법적 문제에 걸리는 예민한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없는데 그 왜 필요한 건지. 잠깐만요. 아니 아까 저희 간사님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아니 저 간사님 잠시만요. 네 그러면 제가 왜냐면 저희가 지금 5시 반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 법적인 거를 떠나서 간사님 문제가 있고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고성 비전 센터라든가 NCM의 자금이라든가 이런 NCM의 기조가 흔들릴 만한 정책에 대한 문제와 지금 그 부분은 어떤 여기 지금 개인적인 어떤 또 다른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고성 비전센터와 네네. 말씀하신 그거는 아니죠. 네네. 그렇지만 이미 지금 비딩 간사님이 오목사님의 대표 교체라든지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죠. 네네. 근데 그리고 이게, 자녀 문제라든지 지금 이미 언급이 지금 된 상태예요. 네. 근데 그 맥락이기 때문에 네네.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개의 카톡 캡처를 비롯해서 네. 몇 개의 음성 파일과 네. 또 그 밖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자매가 그동안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곳이 여러 곳입니다. 사실은 네. 여러 곳인데 그 여러 곳에 저장된 여러 가지 방식의 네. 이미지도 있고 캡처도 있고 음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예컨대 본인이 생전 몰랐던 장소에 대한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다 공개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네네. 저희가 이 말씀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사실은 방송하면서 아까 우리 전현정 자매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시죠. 네.
왜 가르쳐주지 않느냐? 왜 속시원하게 말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에 이지영 간사님 그래서 여러분이 오셨었던 생각지 않게 오셨었던 광주에서의 어떤 모임 그분들이 하도 설명을 요청하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오면서도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은 것은 네. 그 자매의 안전입니다. 사실은 저는 네. 그 자매의 안전이고 세상의 표현으로 말하면 인권이고 네. 예, 그게 가장 걱정스러워요. 네.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고 토론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나와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데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자매 최근의 상황들을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35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접했죠. 자해 사건, 자살 사건 이런 것들 많이 접합니다. 여성의 성문제 사건 많이 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혹시나 그 자매의 어떤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하는 것이 제일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공개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간사님. 오늘 이야기는 다만 저번에 지금 하신 이야기가 그것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으니 네.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안 되면 그냥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냥 말씀드려 말씀을 하셔도 되죠. 말씀 들어보니까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오늘의 논지와는 좀 벗어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좀 그냥 정치하는 거죠. 아직 여러분들이 그건 아니지. 아이고, 이거 봐야 돼. 그래서 잠깐만요. 여러분 이럴 때 흥분하시면 곤란해요. 말을 막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맞고 저건 틀리다는 그 말입니까? 맞습니까? 잠깐만요. 사회를 그럼 제대로 봐주셔야지 말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대표가 어떻게 변경됐는가에 대해서 의혹이 다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죠? 그 자매를 제가 만났을 때 이 자매만 일방적인 얘기를 제가 다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얘기는 못 들어봤죠. 잘 모르시나요? 잠깐만요. 또 만나서 일을 주시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그래서 간사님 잠시만요. 지금은 간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매가 누군지도 저도 모르지만 건강한 사람들 뭐 만나보시면 사회가 그 말을 할 이유가 없어. 지금 사회자가 그 말을 대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얘기를 네? 끝까지 좀 사회자가 왜 그 말을 대변하시냐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건 싸우자는 거예요. 사회자는 사회자 역할로는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 아까 말했듯이 지금 여기 없는 당사자 얘기는 미진간 사람들 꺼내지 마시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자매 얘기하는데 누구 자매인지 어떤 자매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지금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하면 광상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자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지 나오면 말자. 안 됩니까? 잠깐만요. 안 되지요. 잠깐만요. 왜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인권에 대한 그럼 문제고. 고소하세요 그럼. 간사님 우리가 고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송승민 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여러분 지금 여기 없는 사람 얘기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간사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문제가 있는 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근데 당사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하지 말고 문제를 돌아가자. 제가 더 얘기할게요. 제가 더 오픈하겠습니다. 아니야,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더 오픈할게요. 이 자매가 얘기를 했죠. 제가 일반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네, 이 자매가 몇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요청에서 내가 자매님의 주장하는 모든 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매는 뭔가를 요청했어요. 자기한테 일어난 일들을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러면 대표를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걸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자매님이 말하는 것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대표 내려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자매가 만일 또 자기가 말하는 게 다 사실이라면 더 이상 강의하면 안 되지 않냐 이것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자매의 모든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강의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나 만일 완전하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때는 다른 일이다. 그러나 쌍방의 말을 같이 들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 자매하고.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자매의 말을 다 너는 못 믿는다. 아니다. 나는 무조건 홍 목사님 믿는다. 이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울면서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들으면서 그래서 너 마음은 어떠냐? 저는 무조건 듣는 입장이었어요. 너 마음은 어떠냐? 아프다고 말했고 대표를 안 하면 좋겠다 말했고 강의도 안 하면 좋겠다 말했고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네 말이 몽땅이 전체로 이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게 다 사실이면은 나도 네 생각은 똑같아. 대표 안 해야 된다 생각하고 강의도 안 해야 된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한마디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철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권위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어떠냐면 그것은 예수님과 그 죄를 지은 사람과 그 다음 또 당사자끼리 그 다음 어떠냐면 또 몸 가운데 해를 끼쳤으면 몸 가운데 또 용서, 회개 이런 부분은 이제 선행이 이제 차근차근 해 가야 되는 일인데 기다려봐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일단은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좀 내가 주선을 좀 하마.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자매 편에서 저는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면서 제가 아주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 것을 은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의 일방적인 얘기를 다 들어줬고 그리고 저는 이 자매가 신천지나 이단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강산 지부장께도 제가 카톡 보냈습니다. 이 자매가 저는 신천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고 무슨 신천지가 전략적으로 뭐 홍 목사님 어떻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그러나 상대가 있다. 상대가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피해자입니다. 저는 늘 앞에 있기 때문에 저는 늘 따라다니는 것이 제 안에 홍성근 목사님의 애를 낳다 하더라. 5살짜리 남자애를 하더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막 욕을 퍼본 사람이 있습니다. 간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간사님이 홍성근 목사님이 애를 낳다 하는데요. 이래 하니까 저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애를 낳은 적도 없고 그리고 5살 같으면 우리가 같이 5년 동안 봤잖아요. 제가 배불러 있은 적도 없고 이게 제가 사실 공인으로서 너무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두 분을 보호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두 분이 먼저 만나서 예를 들면 어느 생각이 잘못됐는지 뭐가 사실인지 저는 이것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밝힐 걸 밝히고 이래 해야 그 다음에 용서 구할 거 있다면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매에게 만일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이 쌍방이 예를 들면 죄를 지은 게 되지 않냐.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다. 그러니 이것을 쌍방이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한쪽이 죄 지은 게 아니라 쌍방이에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내가 말하는 지금 가장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쌍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내가 그래 이게 제가 제 여기까지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가사님 먼저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간사님 제가 부탁할게요. 이 얘기는 홍성근 목사님 오시면 광주에서 다 올라오셔가지고 직접 동대하면서 확실하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자리를 만들지요. 그러니 저는 뭐냐면은 그 당사자가 있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예민한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불특정인 다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공론화 한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세요? 저희는 홍 목사님 얘기를 하려고 꺼낸 게 아니고요. 하더니 지금 제 의도를 잘못 아시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저희가 그것이 어떤 증거 자료고 어떤 내 녹음인지 그때 우리가 다 만나서 아니요.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자고. 지금 말씀하신 수위의 절반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잠깐 들어보고 가사님 지금 다 오픈하셨는데 제가 뭘 더 이상 아니 얘기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이 그 두 사람의 관계되는 얘기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냥 그만하고 말씀하십시오. 그냥. 네. 굳이 안 들어도 제가 말씀하면 네, 말씀하세요. 어, 그리고 저희는 지금 사실 이렇게 진행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의도치 않게 저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우리 저 미딘 강사님 하신 말씀이죠.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아마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자매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식의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또 확인도 해보고 처음엔 전혀 그런 의도조차가 없었습니다. 조차가 없었고 이런 루머가 도는데 큰일 났다. 얼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저는 가짜라고 생각을 했죠. 이진강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5살 아이 제가 여러 차례 들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고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겠구나. 그 상황이 왔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아침에 하나님이 세븐업하고 그럴 때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많았는데 그 맥락의 말씀들이 진짜 많았어요. 물론 미진 강사님이 저에게 노아의 아들도 보내시고 하만의 이야기도 보내시고 아침마다 그러셨지만 저 자신에게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말씀 분명히 주셨고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고도 않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한계 속에서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 차원에서는 35년의 나름 경험 속에서 제가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까지는 어떻게 정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간사님 질문을 드렸고 그 과정에 이제 이른바 왜 정직하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제가 이해는 한다. 스승을 지키고 싶고 NCN을 지키고 싶고 이해한다. 그 말씀까지 드리면서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치면서 이른바 정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하는 제 나름의 판단을 하고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직임을 세게 내놓겠다는 것은 제 본래 온 뜻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라도 해서 인간사님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대해주기를 바랬고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고 나서는 연락이 와서 사임하시기로 하셨다는데 서류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빨리 나가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된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참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표 되신 분이 혹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의 생각은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인 우리가 누가 돌로 치겠어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당사자와 해결하고 어느 수준인지는 제가 100%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동안 배운 책이나 수많은 NCN은 이전부터 받아온 신앙 훈련 안에서 그분을 용납하고 보았을 때 설령 사실일 경우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정말 만약에 뭔가 실수가 없었다면 그렇게 해결하면 우리는 그 배운 훈련 그대로 그분을 볼 때 어색하고 만나기 힘들지만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왜 그 훈련을 우리가 못해요? 그거 할 수 있다고 난 NCM이니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아시는 분까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미팅 간사님 이야기했죠. 다 입장 이해한다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것 그래서 제가 이제 물러나게 됐고 사임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전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거기다가 의도치도 않았던 고성기준센터 문제로 이렇게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떤 면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경전한 분들이 또는 다른 분들이 그 증거 다 보여주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자세 그대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고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런 장면이 NCN에 안에서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거고요. 이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작전 회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공감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오픈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초점은
하고 싶은 충동도 있고 심지어는 며칠 전에 사형 리더 모임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는 아 이거 정말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너무 억울해? 이런 말들이 이제 돌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 또다시 우리를 다잡는 것은 그 자매가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우리를 생각해보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야기가 우리 러철 간사님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제가 100%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이진 간사님 제게 보냈던 카톡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전체를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홍성근 목사님 대표 교체권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려고 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결론 짓기는 그렇고요. 저희의 호남의 마음은 무엇을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뭘 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정서를 이해를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간사님. 그러니까 항상 사업을 하든지 이 단체를 끌어갈 때 어떤 일을 진행하고 이런 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정서를 먼저 이해하고 살피는 것보다는 어떤 틀에 맞춰 있는 어떤 그런 걸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서를 못 살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산 지부장님의 말씀은 제가 100%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강산 지부장님이 저의 정직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100%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강산 지부장님은 지금 이 자매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정보 자료를 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믿는다면 또 한쪽에서는요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과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둘이 부딪히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은 직접 당사자들이 만나가지고 만일 용서를 만약 두 사람 다 돼야 되고 아니면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도 목사님은 어떤 대표의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이것을 내가 강사님 하셨는데 처음부터 나는 돕고 싶지 않고 엄폐하고 싶지 않다. 단지 지금 상황에 확인하고 뭐하고 이럴 수 있는 데 있어서 이쪽에 만약에 도 목사님 얘기만 다 들으면 제가요 예를 든다면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 들어오시면 그 자매하고 만나보려고 그럽니다. 만나고 한 목사님 만나고 제가 증인이 되고 해서 두 사람 다 앉혀놓고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기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김민희 방사도 이렇게 저녁에 돈좀 받아야 돼. 이민접하는 건가 지금? 너무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 이민혁 문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아니 그래서 아니 저기 아니 그거 좀 하시거든. 뭘 했는데? 뭘 했는데 그러세요? 저기 자 뭐가 일반적입니까? 아니 아까 뭐 김민희 방사 뭐 춤을 춰야 돼. 아니 잠깐만요. 사회 문제도 아니고 왜 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네. 저기 죄송한데 저기 어떤 상황에서는 흥분하거나 소리를 지르면요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너무 무지막지한 문제 진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그렇게 이거 누구든지 어느 쪽인지 본인 문제가 아닌데 내가 안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뭐 이사람 이민재가 MCN의 문제니까 이해하는 거잖아요. 네, 대표이사 네, 이야기사. 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기 예배당이라서 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거 하자고 했어요 지금. 잠시만. 저기 아니 근데 잠시만요. 간사 지부장님하고 대화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루는 걸로. 그러니 간사님 다음에 꼭 다룰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 아니 두 분이 아니요. 전체적으로 동의를 보여야지. 잠깐만요. 아니 관계실은 동의된다고.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기 죄송한데
여러분 죄송한데 다 가만히 좀 계시고요. 죄송한데 우리가 이렇게 시장 싸움터를 만들지 맙시다. 서로가 누구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발 죄송합니다. 언성도 없이 말아주세요. 제발 좀. 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하기 아니라 음성 하나 틀자는데 지금 막 이야기가. 아, 네. 자,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던 건 나도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다만 오늘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사실 NCMN에 대한 정직과 또 사실은 그 구성 비전 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자금에 대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1차 모임 때 1번 밝힐 수 없는 문제, 2번 보성센터의 문제, 네. 3번 크루즈 문제, 세 가지를 논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거 아시죠? 네네. 제가 밝힐 수 없는 문제는 네.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적극하겠다. 네네. 그렇게 먼저 저희가 리더들끼리 얘기를 네. 했습니다. 같이 계셨잖아요. 네네. 두 번째 비전과 뭐 크루즈권 또한 뭐 저희가 일단 네. 큰 의지가 안 하니 네. 그래서 아까 보성권을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던 거고 네네. 저희가 지금 궁금했던 거는 네. 왜 내 스승이 그냥 갑자기 떠났을까?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설명 얘기 했잖아요. 들었죠. 듣고 나서 제가 하나 또 여쭤봤던 게 네네. 모든 서울 본부 간사님들이 내려오시면 네네. 그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물어보시고 네네. 이거는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하고 가시니 네네. 마음이 아팠어요. 네네. 쉽게 말하면 충성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늘 호남에 오실 때마다 네네. 이곳의 리더들을 만나서 네네.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시고 네네. 또 그거는 네네. 다음에 그 또한 이해가 갔죠. 당사자가 있을 때 얘기하자. 예, 근데 제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네. 이번 사역자 리더 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듣는 음성 파일에는 어떤 한 간사님이 그럼 그 자매 공사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럼 해야지 이런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사역자 회의 때 분명히 그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신희재 간사님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진 간사님, 이것이 사실이 아닐 때는 네. 예를 들면 그 자매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네. 라고 해서 했고 또 하나 질문이 뭐였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법적 검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고소할 수 아, 있습니까? 법적 검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뭐랬냐면은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검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늘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 가는 게 아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로 간다.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사실이 전혀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만일 내가 그 자리에서 저는 그래도 법적 검토를 안 합니다. 이러면 김미진 간사는 이 자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얘기하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자 리더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면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제가 공식적인 답은 법적 검토입니다. 고소가 아니라 법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200억 횡령, 뭐 사기 이런 단어도 법적 검토를 이미 다 했죠. 여러분도 법적 검토를 했어요. 거기에서 제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했어요. 이걸 가지고 사역자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무슨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여기 사역자님 고소 고발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자. 이제 하나 더 질문할게요. 제가 이제 그냥 그 자매 얘기를 떠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네, 부탁드리고 싶은 거. 2월 27일 아까 총회에 네. 홍성모 목사님의 대표직 사임 이야기가 거론이 됐고 근데 이 이야기가 2월 초부터 다른 루트로 들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이후에도 계시고 총회에서 그 부분에 있었는데 대해서는 네. 다른 사람은 다른 루트로 들었던 거고요. 저는 당사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대표권에 대해서는 2, 3년 전부터 본부에서 논의됐던 얘기예요. 본부 리더십에서. 지금 어떠냐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이 몽땅 정말로 사실이든 사실 아니든 오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거하고 별개로 진행돼도 같이 진행된 것 같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본부 간사님들은 늘 올 때마다 나도 몰랐다. 그 나도 당황스럽다. 본부 간사님 이러면요, 네. 본부 리더십이 따로 있고요, 네. 본부 간사들이 따로 아니 있어요. 여기 계시는 리더십들 누가 몰랐어요? 여기 지금 여기 본부 리더십이라 그러면은 진재환 간사님, 노재원 간사님인데요. 지금 현재 와 계신 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네. 홍성호 목사님 대표 사임을 미리 3년 전부터 알고 계신가요?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네.